자,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차 구조원리 강연 이윤승이라고 하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영상으로 찾아뵌 이유는 2023년도 운전직 공무원 대비해서요. 자동차 구조원리 인강을 촬영함에 있어 입문특강,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고 들어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수업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일단 인강 강의 교재는 지금 보시는 이 표지를 가진 녀석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요. 자, 교재의 구성, 그다음에 커리큘럼, 어떻게 학습을 하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를 판매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이런 데 들어가시게 되면 책 속에 중간쯤에 링크가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책 소개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하는 걸로 교재 소개는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오로지 동영상 인강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학습하시면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 인강에 들어가기 앞서 이 부분은 좀 정리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차례입니다. 차례. 차례 부분을 교재의 차례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차례입니다. 차례 보시면 자동차 구조학은 구조원리죠. 구조원리 구조학은 크게 챕터 우리 장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1장에 자동차 일반, 엔진, 그 다음에 전기, 셰시, 그 다음에 길게 나와 있지만 자동차 규칙으로 대신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암기도 좀 하고 들어오면 좋거든요. 그래서 암기하고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제가 만든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시장에 가면이라는 게임은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시장에 가면 음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시장에 가면 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릴레이식으로 쭉 이어나가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놓고 앞에서부터 쭉쭉쭉 하나씩 해서 이제 순서가 돌아갈 때 나왔던 단어들을 단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단어들을 이미지화해서 내 머릿속에 시장에 하나씩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게임들을 잘해요. 그래서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 시장에 배경 사진이 있습니다. 뒤에 화면 뒤에.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에 갔으니까 시장의 배경 사진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이제 첫 번째 순서에 오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감자도 있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제 감자 여기 있어라고 딱 각인시켜 놓는 거예요. 위치를. 이미지화해서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시장에 가면 감자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고등어가 나왔으니까 고등어 자체의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놓습니다. 위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이 시장에 가면 감자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그 다음에 아줌마도 있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줌마. 당연히 시장에 아줌마들 있죠.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때 앞에서 이미지화했던 그 순서대로 그대로 위치 하면 얘기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순서에 깔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차례가 되어서 시장에 가면 감자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해야 될 거 양파도 있고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도 이미지화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어 자체를 이미지화해서 딱 각인시켜 놓으면은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고 헷갈리지도 않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 자동차 구조 원리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뭐다? 엑스마인드라는 녀석입니다. 자, 이 엑스마인드 프로그램은요. 지금 방금 했던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면 게임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구조 원리라고 하는 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조 원리에 가면요. 자동차 구조 원리 과목에 가면 뭐도 있다? 자동차 일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이죠. 자동차 엔진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도 있고, 자동차 셰시도 있고, 자동차 규칙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원활하게 잘 되게 되면 그 밑에 항목 또 딱 클릭하시게 되면 항목이 또 이하 분류로 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일반에 뭐가 있는데 자동차가 뭐냐라는 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나누는 거죠. 뭐 승용, 뭐 버스, 우리 승합이라고 하죠. 승합, 트럭, 화물, 뭐 이렇게 나누는 분류. 그래서 자동차 정의 내리고 분류하고 그 자동차를 또 놓고 자동차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둘로 구분 지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뭐 차체와 셰시로 기본 구조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원, 자동차 크기가 얼마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일반 안에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뭐 물론 이제 수업에 실제 인강이 들어가서 이 아래쪽 부분까지도 학습을 하겠지만 오늘은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래서 자동차 일반의 이하 내용,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엔진에도 이하 내용이 있겠죠. 첫 번째 타이틀. 자, 마찬가지 전기에도 이 바로 아래쪽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강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은 프리뷰에서 엑스마인드를 놓고 요 내용을 먼저 오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라고 먼저 안내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용으로 수업을 해요. 그리고 된다 맨 마지막쯤에 다시 엑스마인드를 놓고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해 볼까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단계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강의 시수는 조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번, 3번 복습해야 될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해드리겠다고요. 수업만 제대로 듣게 되면 따로 이렇게 공부 안 하셔도 어떻게 된다? 했던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따라오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관이 되어서 동영상 인강이 수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구조 원리는 크게 이제 5개의 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의 PPT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이루어져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 일반, 엔진, 전기, 셰시, 규칙까지. 그러면 그 이하 항목들이 오늘 배워야 될 거니까 낯선 용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죠. 자, 1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일반입니다. 자동차 일반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뭐다? 자동차의 정의입니다. 자동차가 뭐냐? 자동차는 이거예요. 그냥 원동기입니다. 우리 엔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엔진도 모터도 전부 원동기거든요. 원동기에 의해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구 혹은 거기에 끌려가는 놈도 모르고 자동차로 본다라는 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의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뭘 배우면은 그 정의부터 하는 게 순서에 먼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의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얘기한다. 분류는 일반 승용차냐, 그 다음에 승합차냐, 화물차냐, 특수 이륜이냐,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자동차를 하나 보러 갔는데 이 자동차가 승용이다, 승합이다, 이거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구분이 힘들면은 해당되는 제작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구분 지은 내용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그리고 이제 제목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자동차를 보는데, 자동차 전체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폭, 높이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길이, 폭, 높이라고 안 하고 또 전문적인 용어로 전장, 전폭, 전고 이런 용어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뭐다? 재원에서 해야 될 이야기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엔진 회전수 RPM, 마력, 토크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다? 이 재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동차 일반은 정의, 분류, 재원. 그럼 가운데 빠진 기본 구조가 있잖아요. 그럼 기본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자동차는 크게 둘로 이루어져 있어요. 딱 둘이에요. 딱 둘. 자동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차체와 셰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체는 뭔데? 이 위에 공간을 차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타는 공간, 짐을 싣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우리 차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 body라고 하죠. 그러면 차체의 개념을 알겠어. 왜? 우리가 늘상 보아왔던 겉모습이 뭐다? 차체 바디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셰시는 뭔데? 셰시는 이 차체를 살짝 들어 올렸을 때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을 뭐라고 보면 된다? 셰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셰시는 이 셰시만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뭐라고 한다? 우리 셰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셰시. 자, 그러면 셰시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느냐? 자, 움직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엔진 있어야 돼요. 엔진 무조건 있어야 되죠. 엔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엔진이 처음부터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시동 꺼져 있다가 시동을 걸어줘야 되잖아요. 시동 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우리 배터리의 전기 전원을 이용을 해서 모터를 구동시킨다. 엔진에 붙어있는 모터를 구동시키죠. 그래서 엔진의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뭐 배터리도 사용을 한다. 그러면 배터리, 모터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는데 우리 전기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전원을 받아서 모터가 구동이 되어서 크랭킹 과정, 길 하면서 시동 왕 걸렸어.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동이 걸렸으면 이 걸려져 가지고 이제 엔진 안에서 어떻게 하든 막 연료를 태워내겠죠. 태워내서 동력을 만들어요. 동력이 만들어진 동력이 어떻게 바퀴에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프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차량을 움직이기 위한 핸들,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전부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셰시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각각의 항목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작은 범주에 뭐라고 한다? 셰시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덩어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엔진과 전기장치와 셰시가 필요하고,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뭐가 된다? 큰 범주의 셰시가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와? 차체와 셰시로요. 차체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는 공간. 셰시는 뭐다? 이것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이것만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엔진, 전기장치, 그 다음에 이하 작은 범위의 셰시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뭐가 된다? 엔진이 2장이 되고요. 전기가 뭐가 된다? 3장이 되고요. 셰시가 뭐가 된다? 4장이 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범주에서 또 하나씩 풀어서 또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딱 넘기고 보니까 2장, 3장, 4장이 뭐야? 셰시, 큰 범주의 셰시 이하 내용, 엔진, 전기, 셰시가 된다. 이렇게 제가 아까 시장에 가면으로 식으로 하나씩 연상해서 쭉쭉쭉 펼쳐 나갔잖아요.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장의 엔진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2, 3, 4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체와 셰시로 나눌 수 있는 그 셰시 이하 내용들이 자동차 구조 원리에서 시험에 다루는 메인 범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 3, 4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2, 3, 4를 배우기 위해서 사전에 좀 사전 지식 개념으로 아는 게 뭐다? 아, 자동차 일반이구나.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동차 일반은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자동차 규칙은 자동차를 막 그냥 생산해서 다니게 할 수 없잖아요. 자동차 폭은 얼마로 제한한다. 그 다음에 뭐 길이는 얼마로 제한한다. 높이는 얼마로 제한한다. 이런 약속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한다? 여러 대의 차량들이 막 움직이더라도 어떻게 크게 문제 없이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규칙에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장, 5장은 비중이 좀 낮고 2, 3, 4가 메인이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에 관련된 이 세부 항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2장의 엔진에 들어가면요. 마찬가지 자동차가 뭔지 물어봤잖아요. 자동차 일반에서. 마찬가지 자동차가 뭔지 물어봤듯이 엔진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뭐냐? 엔진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엔진은 뭐 내연기관과 외연기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건 내연기관이다. 엔진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서 동력을 만드는 장치다. 그게 뭐다? 내연기관이거든요. 뭐 그런 개념들 배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엔진의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엔진의 개요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이제 엔진 내부로 들어가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요 부위에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오, 엔진 안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동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료를 태워 가지고요. 근데 이게 한 세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트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4개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 이상씩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세트의 내부 이런 기구학들의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구성에 대한 뭐 운동 메커니즘, 그 다음에 뭐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할 거예요. 뭐 주요부에서요. 그리고 이제 이 엔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연료를 태워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속과 금속 사이 어떻게 마찰에 의해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럼 이 열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엔진 주변에 물을 흘리거든요.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 정확하게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온도를 일정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냉각수 배워야겠죠. 그래서 냉각 장치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금속과 금속의 마찰을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오일을 쓰는 거죠. 엔진 오일. 그 엔진 오일과 관련된 걸 우리 뭐 윤활 장치라고 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엔진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 엔진 개요, 그다음에 주요부에서 각 부품의 위치, 역할, 그다음에 명칭 이런 거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냉각 장치, 윤활 장치까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가솔린 LPG 디젤이에요. 가솔린 LPG 디젤은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죠. 뭐 조금만 뭐 경험만 있으면 다 알 수 있죠. 연료를 뭐 쓰느냐 해요. 연료를 뭐를 쓰느냐. 그래서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를 뭐를 써서 태워내느냐에 따라서 휘발유를 쓰면 가솔린 엔진, LPG를 쓰면 LPG 엔진, 경유를 쓰면 디젤 엔진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연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걸 비교해서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솔린 엔진, LPG 엔진,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셋 중에서 가장 비중을 높게 다루는 게 뭐다?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이에요. 왜? 휘발유, 경유 제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장점과 단점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업할 때 좀 최대한 좀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휘발유는 어떻게 한다? 외부의 불꽃에서 불이 잘 붙는다. 경유는 뭐다? 스스로 불이 잘 붙는다. 외부 불꽃에서 경유는 잘 불이 안 붙어요. 뭐 그런 특징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LPG 엔진 같은 경우는 휘발유 엔진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떻게 한다? 외부의 불꽃으로 어떻게 폭발을 일으킨다라는 개념으로 LPG 엔진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가솔린 엔진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료가 공급되는 라인만 일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터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LPG 엔진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엔진 안에서 연소가 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유해 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유해 물질을 어떻게 정화를 시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거든요. 환경 문제 진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도 유해물질 나오지 않게끔 제어하는 장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유해물질을 제어하는 배출가스 제어 장치에 관련된 얘기도 가솔린 엔진 끝나고 LPG 엔진 사이에 일부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뭐다? 2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다시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1장이 자동차 일반이에요. 자동차가 뭔데? 정의. 그 다음에 자동차 분류,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기본 구조. 그 다음에 재원. 끝났네요. 그죠? 자, 2장의 엔진이에요. 2장의 엔진에서는 엔진의 개요부터 하죠. 엔진의 개요, 그 다음에 엔진의 주요부, 그 다음에 뭐, 냉각장치, 윤활장치, 가솔린, 엔진, 배출가스 제어 장치, LPG, 엔진, 디젤 엔진. 자, 이제 시장에 가면 식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릴레이식으로 정리를 하시되 그 정리하는 용어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3장은 뭐다? 전기예요. 자, 전기는 제가 시동 거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배터리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 파트에서는. 자, 근데 배터리를 보시면은 배터리 구성 요소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일부 설명하다 보면은 막 전기가 흘러다니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서 전기가 왜 흐르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전위차라고 하는 전압이 있어야지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기가 흘러간다. 우리 그걸 전류라고 하고 전류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저항을 쓰게 되고 그 저항에 만약에 전구로 쓰게 되면 이렇게 빛을 발산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초 전기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배터리 하기 전에. 그래서 전류, 전압, 저항 이런 개념부터 학습을 하시겠죠. 그래서 기초 전기 배우고 그다음에 뭐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기초 전기 전자, 그다음에 배터리. 배터리의 전기를 우리 배터리 전기를 저장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이 전기를 제일 먼저 활용하는 놈이 뭐다? 시동을 걸기 위한 모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기동, 움직이기 위한 기동 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세요. 이미지화 시켜서요. 기초를 배우고 배터리, 전기를 만들어. 배터리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모터를 구동해야 돼. 그 기동장치, 그죠? 모터를 만들어서 구동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모터를 이용해서 시동이 걸렸어.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가솔린 엔진,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가솔린 엔진, LPG 엔진은 어떻게 외부의 불에 의해서 불이 잘 붙어요. 그래서 불꽃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걸 우리 이제 점화 장치라고 해서 불꽃을 줘야지만 엔진이 왕 하고 시동이 걸려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진이 움직이면은 엔진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배터리가 전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엔진 스스로 만들어진 동력에 바깥에 벨트를 묶어서 발전기를 같이 구동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발전기가 구동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기를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외부의 회전에 의해서 엔진에 묶여진 이런 발전기의 풀리 부분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내부의 발전기 내부에서는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어떻게 배터리를 충전하고요. 배터리를 충전하고 남는 전기는 어떻게 한다? 각종 우리 편의장치죠. 편의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도 한다. 편의장치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계기판 이런 것도 들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직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계기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각종 경고등이 뭘 뜻하는지, 계기가 뭘 뜻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 파트 들어와서도 전기의 흐름별로 내가 엔진 시동 걸어야 돼. 그럼 배터리가 필요하지. 그럼 배터리 흐르는 전기, 기초 전기, 배터리, 그 다음에 시동 걸기 위해서 모터를 움직여야 돼. 기동장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가솔린 엔진, LPG 엔진 시동 걸기 위해서는 불꽃이 필요해. 점화장치. 시동이 걸렸어. 배터리 전기 썼기 때문에 어떻게 충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충전장치, 발전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기를 만들게 되면, 이 바깥 벨트죠. 그 전기가 만들어진 걸로 발전기에서 배터리 충전도 해주고 일부 편의장치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바깥 벨트에 뭐가 물려있다 같이 에어컨에 냉매를 순환시키는 것, 즉 에어컨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원 동력을 넣어주는 컴프레셔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부에 시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냉난방 장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시험에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실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요즘에 많이 뜨고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 생산량도 내연기관 차량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친환경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서 어떻게 된다? 친환경 자동차 문제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친환경 자동차는 다시 좀 나누어 가지고요. 자, 전기차. 대표적인 전기차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전기차예요. 지금 제가 자동차 이렇게 조그만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전기차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건전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동시키면 모터에 의해서 바퀴가 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LED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구성 요소, 이 자동차에서 좀 확대시켰다고 보시면 되겠고, 작은 배터리로 전기차를 구동할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도 키우고, 그 다음에 모터 용량도 키운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다? 전기차에서 얘기할 부분이다. 친환경 자동차에서. 근데 이제 부담스럽죠. 왜? 내연기관만 쓰다가 전기차의 기술이 없는데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뭐다? 두 가지 시스템을 섞어서 써보겠다. 그래서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완성도가 좀 떨어지니까 내연기관이 좀 도움을 받으면서 중간 과정의 기술을 좀 더 증대시켜서 이게 좀 잘 됐을 때 그때 이제 전기차로 확 넘어가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쓰는 게 두 가지 섞어서 쓰는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에서 제일 먼저 하이브리드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전기차. 자, 전기차는 좋아. 친환경이고 너무너무 좋은데 전기를 충전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수소차라고 들어보셨죠? LPG처럼 수소를 충전해요. 수소를 충전해가지고 충전된 수소를 넣고 그다음에 외부의 공기 중에 산소를 넣어서 어떻게 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연료 전지 스택인데 어떻게 보면 전기를 만드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배터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범위의 배터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서 모터를 구동하기도 하고 남는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하기도 한다는 개념인 거죠. 그게 뭐다? 연료 전지 자동차, 수소차라고 해서 이 부분은 뭐다? 친환경 자동차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장에 대한 설명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3장도 다시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전기예요. 전기의 기초 전기.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그 다음에 기동장치. 예, 기동장치. 그 다음에 이제 점화장치죠. 지금 전 머릿속으로 그려가지고 그것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화장치. 그 다음에 뭐다? 충전장치. 전기 만들어가지고 이제 편의장치. 그 다음에 같이 묶여있는 난방장치.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는 다시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인 연료전지 자동차 이렇게까지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장까지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4장 내용 보도록 할까요? 자, 4장은요. 작은 범주의 셰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은 범주의 셰시에서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먼저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운전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변속기 차량은 한 번씩 다 몰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동변속기에 수동변속기 기어 변속하기 전에 항상 먼저 밟는 게 있죠. 클러치입니다. 클러치는 왜 밟는데? 내가 기어 바꾸려고. 즉 시동 거는 순간 엔진이 계속 돌아. 그죠? 돌고 있는데 내가 기어 바꿀 때 돌고 있는 상태에서 기어 바꾸면 쉽지 않으니까 클러치 페달을 밟아서 동력을 일시 차단해 놓고 기어를 조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엔진 옆에는 뭐가 붙어 있다? 클러치가 먼저 붙어 있어요. 동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변속기로 가는 동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력 전달 순서대로 얘기하자면은 엔진, 클러치, 변속기가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뒷바퀴가 구르게끔 설계를 하는 거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해두시면 편해요. 그래서 앞에서 만들어진 동력을 뒤로 보내기 위해서는 위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긴 축으로 동력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긴 축을 거치고 그다음 바퀴를 굴리는 축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축에 대해서 또 배울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클러치, 변속기, 축에 대해서 배우는 게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라인에서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어떻게 속도를 줄이면서 토크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걸 또 그 수직의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을 바퀴 방향으로 수직으로 동력을 바꾸어 가지고 전달시켜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직진 주행만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선회 주행도 한다. 그래서 선회할 때 안쪽 바퀴가 그리는 회전수 궤적, 그다음에 바깥쪽 바퀴가 그리는 회전수의 궤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원활하게 회전하기 위해서는 바깥쪽이 좀 많이 돌아주면 수월하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여기는 자동 기어 장치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쭉 배우는 게 뭐다? 동력 전달 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어떻게 바퀴까지 전달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과정에 보면 뭐가 있다? 클러치 있고 변속기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 추지주 포함한 드라이브 샤프트, 종감속 장치 및 자동 기어 장치, 맨 마지막에 휠, 타이어 순이 되는구나. 이게 뭐다? 동력 전달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셰시의 작은 셰시 범주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게 끝나게 되면요. 자, 이제 주행하다가 노면의 충격을 좀 최대한 흡수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스프링, 이 스프링에 대해서 배우는 현가 장치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서 핸들과 관련된 거,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조향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브레이크와 관련된 시스템에서 이 브레이크 관련된 시스템 우리 뭐라고 할 거다? 제동 장치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우면 모두 끝났다? 셰시도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장의 셰시에서 배우게 될 거는 뭐다? 동력 전달 장치. 동력 전달 장치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뒷바퀴 구르는 기준으로 얘기한댔죠.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포함해서 축에 관련돼서 배우는 게 드라이브 라인, 그 다음에 종감속 장치 및 자동기어 장치, 그 다음에 휠, 타이어 수, 그 다음에 현가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까지 하시면은 뭐가 끝났다? 4장에 대한 이야기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이 끝나게 되면 이제 5장 자동차 규칙 간단하게 얘기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제조할 때 이렇게 좀 만들어서 신경 써서 만들어 달라. 그리고 운행할 때 아스팔트 이런 거 깨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 무게 이상으로 다니면 안 된다. 이런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자동차 길이는 얼마로? 13m 이하 안쪽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연결하더라도 16.7m 이하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놔야지만 유턴할 때 어느 정도 도로 여건을 맞춰가지고 유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비는 얼마? 폭이죠, 폭. 2.5m 이하로 만들어라. 왜? 주차 라인 이런 거 맞춰가지고 안에 집어넣으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한을 주기 위한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높이는 얼마? 4m 이하로 만들어라. 이런 굴다리가 있으면 이 밑으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지나가야 되면 이 높이 제한이 있으니까 위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런 제한도 줄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저 지상고라고 해서 바닥의 제일 낮은 부분이죠. 타이어 말고 제일 낮은 부분이 어떻게 된다? 10cm 이상은 떠 있어야 된다. 왜? 이런 과속 방지턱이 있으면 과속 방지턱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한다? 최저 지상고 약속. 그 다음에 뭐야? 차량 총 중량으로 아스팔트 막 깨지면 안 돼요. 하중이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면 깨질 수 있으니까 요거 아래쪽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일련의 약속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운다? 자동차 규칙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입문 특강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들, 여러분들 정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리뷰는 요거 마인드맵 펴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 구조 원리는 5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더라. 자동차 구조 원리에 가면 뭐가 있다? 자동차 일반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진, 전기, 셰시, 그 다음에 규칙이 있다더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일반이에요. A4지 놓고 써보시는 거예요. 수업 끝났을 때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업을 듣고 A4지를 놓고 이하 항목들 전부 다 스스로 보지 않고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동차 일반에는 뭐가 있었더라? 자동차 일반에는 자동차 정의가 있었어. 정의가 있었고, 그 다음 뭐야? 나누는 분류가 있었지. 분류. 자, 분류 다음에 기본 구조. 기본 구조 2가지로 돼 있었다고 했죠. 기본 구조. 뭐, 차체와 셰시로 돼 있다더라. 셰시는 큰 범주의 셰시고, 작은 범주의 셰시가 뭐다? 엔진 전기 셰시. 이렇게 나눠진다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재원이 있다더라. 자, 다 됐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해서 다 하고 나서 딱 펼쳐봤어. 자동 정의, 분류, 구조와 재원. 잘 정리가 됐네.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엔진이죠. 자, 엔진. 엔진 우리 뭐 했더라? 엔진도 마찬가지 뭐가 필요하다? 정의가 필요하다. 뭐 정의 뭐 개요. 엔진의 개요. 그다음 뭐가 있다? 엔진의 주요부가 있죠. 주요부. 주요부에 이제 뭐 각종 명칭들, 구성 요소들 이렇게 배우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냉각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진오일 윤활 장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 엔진 들어가요. 가솔린. 좀 지우고 가면서 할까요? 자, 좀 지우고 가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자, 가솔린 엔진. 자, 휘발유를 쓰는 가솔린 엔진. 그 다음에 이제, 배출가스 유해에 배출가스를 정화하는 장치죠. 배출가스 정화 장치. 그죠? 배출가스 정화 장치. 자, 그 다음에 LPG 엔진. 그 다음 뭐예요? 디젤 엔진. 이렇게까지 하면 뭐다? 엔진 파트 정리, 이하 폴더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났다. 비교해볼까요? 자, 이렇게 펼쳐보시는 거죠. 자, 보니까 엔진 개요, 주요부, 냉각장치, 윤활장치, 가솔린, 그 다음에 배출가스 정화장치, LPG, 디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따라오시면 된다고요. 자, 이제 남은 건 뭐다? 전기 셰시 자동차 규칙이죠. 자, 전기는 뭔데? 자, 전기는, 제일 처음에 기초전기, 그죠? 기초전기 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걸 바탕으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하죠. 배터리. 축전지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동장치죠. 시동장치, 기동장치. 자, 기동장치 이제 길 불이 딱 붙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불꽃을 둬야 돼. 그래서 점화장치. 자, 이제 불이 붙어가 막 돌잖아요. 돌기 때문에 이제 발전기 물려가지고 전기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전기 만들어서 배터리도 충전해주고, 그 다음에 기타 편의장치죠. 편의장치까지 구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편의장치에는 뭐 계기판도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에어백 이런 것까지. 그리고 뭐 전조등 이런 거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셔 같이 물려 있으니까 냉난방장치. 자, 냉난방장치 밑에 이제 뭐다? 친환경 자동차. 그죠? 친환경 자동차. 여기까지 해서. 친환경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연료전지 자동차까지 있다라는 내용. 자, 이게 정리가 끝났으면 한번 또 확인해 보죠. 펴서. 자, 전기의 기초, 축전지, 기동장치, 점화장치, 충전장치, 등화 및 계기장치, 안정장치, 이걸 기타 편의장치로 묶을 수 있다고 했죠. 냉난방장치, 저공해 자동차까지. 다 됐네요. 그래서 이 내용 다 정리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수업. 자, 일일이 챙겨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직접 이렇게 해보시고 들어오라고. 지금 제가 정리한 거, 수업 시간 정리하는 거, 이거 제 공부예요. 여러분 공부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셰시 봅시다. 셰시는 동력, 셰시도 마찬가지 셰시의 기본적인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셰시 기초까지 얘기하고요. 셰시 뭐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기초. 이거는 셰시 기초는 자동차 일반에서 일부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아까 설명할 때는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다? 동력 전달 장치인 거죠. 동력 전달 장치에서는 클러치, 그 다음 뭐 변속기,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라인, 그 다음에 종, 감속 장치 및 자동기어 장치, 그 다음에 휠, 타이어 순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전장치 넘어가서 이제 스프링과 관련된 거, 뭐, 현가 장치, 그 다음에 핸들과 관련된 거, 조향 장치, 그 다음에 속도 줄이는 거, 제동 장치. 이렇게 해서 뭐다? 셰시 이하 폴더 내용이 정리가 되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확인 작업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A4지에 적다가 기억 안 나는 것들은 이렇게 중간중간 다시 추가하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건 뭐다? 동력 전달 장치 내용까지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셋시까지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남은 건 뭐다? 자동차 규칙이에요. 자동차 규칙은 그렇게 범주가 그렇게 크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페이지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정리해서 자주 읽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각 2강, 3강, 4강 진행이 되면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엑스마인드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거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배울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배웠던 것들을 뭐 다시 리뷰 시킬 때 또 엑스마인드 펴가지고 요런 거 했었죠? 라고 해서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마다 A4지에 스스로 적을 수 있게끔 수업 따라오시게 되면은 진짜 한 번 수업 받아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 안내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이제 2강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